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점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름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호재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이 2자릿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셀트리온은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장과 관련해서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 어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아침에서 종목들이 이제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지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반등을 주는 듯 싶었으나 지금 모조리 다 대부분 다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인데 급락은 없어요. 급락은 나오진 않는데 오늘도 좀 강한 종목들의 섹터를 보게 되면 일부 IT 부품주, 다는 아니에요.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톱텍이라든지 뭐 휴캠스, 동진세미캠, PI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 요 정도 몇몇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게임주 쪽하고 뭐 이런 쪽들 이쪽 외에서는 다 그냥 오늘 소비주들도 살짝 지금 조정으로 눌림목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제도 아침에서 좀 흔들렸다가 오후장에 돌아서면서 소비주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겁니다. 폭락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장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급락은 없어요. 계속 붙어 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누이면서 큰 폭락이 없이, 크게 폭락도 없고 크게 급등도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도 코스피는 약간의 약보합으로 있지만 얘네들은 강보합으로 플러스권역이 그래도 붙어있는 부분.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조금 더 좋다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소형주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급락세가 없어요. 대형주 빠져봤자 장중에 3%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개별주들이 빠지면 5%도 빠지고 7%도 빠지고 덜어 10%도 빠진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에서나 지금 체감적으로 볼 때에서는 대형주의 흔들림 폭은 적은데 반대로 올라갈 때도 답답하죠. 대형주도 올라가면 1% 올라가고 2% 올라가면 진짜 많이 간 겁니다. 지금이 그래요. 대형주들이 2% 가면 지금 많이 가는 수준인데 코스닥 종목들은 그래도 3에서 5% 정도는 그래도 잘 움직여줘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제 개별주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형주는 변동성이 좀 작은데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장단점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처럼 막 종목들이 쿵쿵 빠지면서 뭐 일주일 만에 종목들이 뭐 30% 빠지고 뭐 이런 경우는 안 나오는데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흐름들을 좀 가져갈 텐데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어제 좀 반등을 좀 줬어요. 어제 중국 시장이 상해종합지수가 바닥을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이따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상승만 해주면, 그러니까 폭락만 없어주면 돼요. 상승을 해도 상관없고 뭐 조금 빠져 상관없는데 밑으로 저점을 깨면서 쿵 하고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점진적인 상승을 이뤄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종목들만 몇몇 종목들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좋을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내하는 쪽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오히려 크게 손실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뇌동매매라 그러죠. 어쨌든 지금 종목 보면은 덕산 네오록스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 차트만 보게 되면은 지금 폭등장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듯한 흐름 속에 있는 종목 중이 종목들이 이런 모양들을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건데, 2,000개 중에서 이런 애들은 한 50개도 안 될걸요. 어쨌든 2,000개 종목 중에서 한 50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강한 종목, 덕산 네오록스, 하나머티리얼즈도 비슷하게 정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폴더블폰이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 소재,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다 박스권이고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뭐 급락은 없겠지만 종목별로는 오후장에서 들어주는 애들이 있을 거고 좀 밀리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이 고점이 떠 있는 종목만 아니면, 그러니까 월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월봉으로 봤을 때에서 그 종목이 엄청 고점에 있다.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들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굉장히 높게 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아침에서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지금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플러스 나는 애들이 한 몇 개 안 보이는데, 대부분이 빠지는 이유들이 LG화학 으로 해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20만 원짜리 종목이 320%나 올라갔으니, 이 정도 올라갔으니 당연히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의 조정은 생각을 해야죠. 아무래도 3분의 1 정도의 조정, 그래서 한 70만 원 초반대 75만 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 올라간 폭의 382 조정,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고 한 마디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거는 아주 양호하고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도 얘는 굉장히 좋은 조정을 마무리를 하는 거고, 다시 상승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뭐 현대차 이슈라든지 지금 배터리 폭스바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세력들이 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뉴스를, 물론 이거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꼭 보면 그때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빠질 때쯤 되면 악재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쯤 되면 악재가 나와도 그걸 반영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거를 씹어먹는다 그러죠. 뉴스가 악재가 나와도요, 그 뉴스를 그냥 숨기는 건 아닌데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호재 뉴스로 다 덮어버립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요. 근데 빠질 때는 호재 뉴스가 나와도 호재 뉴스는 무시하고 악재만 열심히 반영을 해서 더 뺍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주가가 강할 때와 약할 때의 차이인데, 지금은 빠질 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때이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LG와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왜 제약줄이 약하느냐, 셀트리온이 대장이었는데 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 주고 고점 부분에서 꺾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제약줄이 약한 겁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대장이었죠. 한미약품 반등 주고 얘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꺾이니까, 과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꺾일 때쯤 되면은 대장들이 꺾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꺾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니까 주가의 흐름은 비정상은 아니다. 약세장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갈 때는 가주고 조정받을 때는 조정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들 약한 거고, 반면에 저쪽에 있는 OLED 장비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뭐 HB 테크놀로지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들고 이제 움직이는데 어디가 빠질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가가 한 이 정도 올라오면은 똑같이 빠질 때쯤 되니까 여기서는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겠죠. 5,500원 쪽 가면. 근데 지금 이거 월봉상으로 HB 테크놀로지, OLED 장비 쪽인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겁니다.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주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더라도 낙폭과대 IT 부품주라든지 소비주들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가 나오죠. 혈전에 대해서 문제도 없다라는 얘기 나왔고 효과도 79% 정도 얘기가 나와져 있고 그리고 중증 치료자한테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보급을 하면서 맞춰지게 되면 뭐 해외에서 지금 문제 없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주 관련주들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주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소비주들 계속적으로 미래를 볼 때에서는 지금 억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풀릴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주가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IT 부품주하고 소비주들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고점이 떠 있는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300% 혹은 700% 1000% 올라 떠 있는 제약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약주들은 1000% 올라갔다가 죄다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갖고 있으면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적게 깨지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아직 지수가 3100을 못 가서 그런데 올라서면 그때서는 이제 빛날 수 있는 종목들이 낙폭과대 IT 부품주 그래서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말고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소비주 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체감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짝 밀리고 있긴 하지만 폭락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CJ ENM, 넷마블, ICG 소폭의 수익 내고 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어제 한국전력이 편입됐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리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5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파트론 올라와 있습니다. 첫 양봉 패턴에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화전자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파트론도 카메라 관련주 쪽에 있는 이슈에 있는 종목인데 IT 부품주들이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천냥봉이 뜨거나 이중바닥형을 만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IT 부품주 낙폭과대를 공략한다라는 전략 하에 오늘은 파트롤 말씀을 드리는데 단점은 수급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에서는 그냥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오면서 뭐 3% 정도의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오늘은 파트론을 뽑아왔고요. 좀 이따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대형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뭐 아까 호텔신라도 지금 플러스 전유계획 있고 자, 일단 전일날 있었던 한국전력 이쪽도 대형주 쪽인데 어제 악재가 하나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그러니까 대형주의 장점은 크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양약품이라든지 일양약품 이게 최근에 이제 급락을 맞았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이것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 아니에요. 6천억짜리 종목이고 이전에서도 거의 7, 8천억 했던 애들인데 뭐 1조까지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막 변동성이 뭐 30%, 40%가 여기도 마찬가지. 30%, 40%가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40%씩 확 까입니다. 손실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뭐 AT 세미컨인가요? 이것도 최근에 감자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은 이런 애들이 지금 도초에 지뢰처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설 명절 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주변에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아라. 왜? 도초에 있는 버섯이 있다면 독버섯도 있고 그다음에 괜찮은 버섯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양송이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버섯들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배탈은 나지 않잖아요. 먹으면 순하기 때문에. 근데 독버섯을 먹으면 죽지는 않더라도 배탈이 나거나 꽤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위험한 독버섯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독버섯들은 먹으면 그냥 배탈이 나거나 좀 아프거나 뭐 그 정도 뭐 죽지는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쨌든 독버섯을 먹게 되면 꽤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들을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런 이제 지뢰 같은 종목들이 몇몇 애들이 계속 속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거나 500억짜리 이하, 뭐 1000억짜리 이하 그리고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그리고 동전짜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 뭐 빠져봤자 뭐 1%도 잘 안 빠지죠. 그리고 얘는 오히려 추천한 이유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GKL이라든지 빠져봤자입니다. 나중에 빠져봤자 1% 빠졌다가 또 1% 올라가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CJENM 같은 경우도 CJENM도 맨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예요. 0.07% 올라가고 0.07% 빠지고 0.05% 빠지고 0.1% 빠지고 그리고 0.1%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지겹긴 하지만 안전하죠. 망할 이유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전력도 비슷하게 그런 종목인데 어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는 전기세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서 좀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월봉을 보세요 한번. 월봉을 보면 한국전력의 월봉을 보면 길게 보면 주가가 위치가 고점에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지금 여기가 89년도니까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저점 위치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세 인상을 영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선거가 4월 7일 날 재보궐이 끝나게 되면 그 이유에서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요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4월 달에 나오든 5월 달에 나오든 6월 달에 나오든 왜냐하면 전기세를 영영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상에 대한 얘기는 다시 나올 건데 주가 위치도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이고 문제는 지금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들이 완전 많이 던졌죠. 연기금 애들도 완전 많이 던졌고 이런 식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일은 없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한국전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은 단기 대응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원래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인데 여기서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18,700원이나 2만 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하락폭은 대충 1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대응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11%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 4년을 그냥 끌고 와버리세요. 그러면은 거의 99%의 확률로 수익 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끌고 가면 뭐 3, 4년 끌고 가기 전에 이미 수익이 나겠지만 3, 4년 끌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그런데 단기 대응하는 분들은 이거는 안 가요. 아까 수급 봤죠?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게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쟤네들이 다시 주워 담지 않는 이상은 얘는 계속 개인들이 떨궈져 나갈 때까지 그 살이라 그러죠. 몸에 그 승려들이 엄청나게 그 무건 수행하고 막 그러면 몸에 등에 막 사리가 생기는데 막 뼈 같은 돌조각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 그러는데 아마 그럴 수 있는 그 끈기와 인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분들은 전저점이 깨지면 22,400원 정도가 되는데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여기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지금 저가가 22,500원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22,500원이 깨지면 지금 손실폭이 대략 2.1%까지 좀 줄어들었는데 잘라버리기 나아요. 단기 대응은 저점이 깨지면 자르는 게 낫고 장기 대응은 무조건 승리하고 싶다. 대신에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장기 대응에서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본 사람 대부분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22,500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종목을 이거 뭐 다 들어가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어떤 종목은 단기적으로 안 간다 싶으면은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들어가서 좀 더 욕심내는 게 많은 거고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바꿔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3% 깨지면 3% 딴 걸 먹으러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단기 매매의 그 숙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장기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장기 대응이 무조건 승리하느냐?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처럼 망하지 않을 회사이면서 월봉상으로 역사적 저가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률 확률이 99%까지나 됩니다. 대신에 1년에서 3년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의 승부를 걸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22,5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저점이 깨져서 정말 1년에서 3년을 보유하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기 대응. 그런 사람들은 2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루하고 욕 나오는 종목. 그래서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 이 종목은 독보석 같은 종목입니다.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합니다. 하지만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큰 금액으로 바닥에 묻어놓고 어쨌든 간에 끌고 가면은 얘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단기 대응하는 사람과 장기 대응하는 사람들. 장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웬 떡이냐 하면서 1년, 3년을 가져가면 참 좋은 종목인데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가면 오늘서부터 1년 동안은 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22,500원 깨지면 손절이 깔끔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2,500원 깨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가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다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올라오면 다시 24,000원이나 25,000원 올라오면 또 팔아야 돼요.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야 됩니다. 그건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팔 필요가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월봉상으로 역사적인 월봉상 저점이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뭐 2만 원 부근에서 놀다가 내년에서는 3만 원 가겠죠. 그리고 내후년에서는 35,000원, 4만 원 갈 거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차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했던 대응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손실이 마이너스 30%도 아니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30%가 아니고 마이너스 2, 3%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트론인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IT 우픈주 한번 움직이면 막 다 급등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것만 가요.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진세미캠 뭐 이런 정도, 하나마이크론, 자, 삼성전자. 일단은 지금 IT 대형주들도 살살 지금 플러스권역으로 좀 돌아오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철강주 쪽에서도 현대저처럼 빠지는데 포스코는 또 플러스죠. 이렇게 대형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강하고 그러면 체감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파트론은 매수 가격은 1,9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시장 흐름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니니까 1,900원까지 빠질 거 생각을 하고요. 11,0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종목들이 튀지를 않아요. 지수도 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3%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목표치는 있으니까 그래서 11,0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수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하시고 요거는 일단은 시장이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면은 요게 보면 차트를 보면 이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천명보도 하지만 이중바닥형이기 때문에 이중바닥형은 확인 매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자화전자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화전자도 한 번 상승을 하고 누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이거 다시 상승하면은 뭐 파트론뿐만 아니라 뭐 ICD 그다음에 지금 톱텍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톱텍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IT 부품주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IT 부품주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급락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차츰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이중바닥형의 파트론 같은 종목들을 매매로 공략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트론이었습니다.
네, IT 부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파트론 만나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예, 89,200원이에요. 89,2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15%요. 비중은 15%시고 예. 지금 목소리가 많이 그래서 안 어제 좋으신 것 오늘 이렇게 계속 빠지면 네. 반 정도 손절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야 돼. 얼마큼 빠질지 몰라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얼마큼 빠질지 모릅니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기아차 바닥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도 세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한번 받고 운이 좋게 지금 반등을 세게 준 건데 지금 반등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조정을 내려오게 되면 이제 61선 지지를 할 거냐, 21선 지지를 할 거냐, 전저점 지지를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얼마큼 내려갈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5일선을 이탈할랑 말랑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손절을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도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5일선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시장이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가 박스권이면 정상적으로 박스권에 있을 때에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75,000원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작게 빠지면 8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거고 많이 빠지면 7만 5천 원 수준.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전저점이 깨진다. 여기가 깨져가지고 2,900이나 2,80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기아차도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더 깨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이쪽으로 깨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지수가 다시 3,100, 3,200 쪽으로 올라간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도 조정을 받으면은 8만 원이나 뭐 8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20 마무리를 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그 느낌은 드는데 이게 이제 확신이 아니고 느낌, 예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은 그래서 줄여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면 손실만 커지고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럴까봐 반 그쵸.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하면 어떨까 반보다는 여쭤보려고요. 3분의 1 정도가 나을 것 같고요. 아직 3분의 1이요? 21선 지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21 지지가 깨질 때는 또 3분의 1을 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가는 이유는 내일이라도 시장이 다시 돌아서게 되면 다시 9만 원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캠시스. 캠시스. 네네. 캠시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3,220원이고, 매수가 30%예요. 3,220원. 3,220원. 비중은 30%시고 네네. 지금 손실이 좀 꽤 크신데요. 마이너스 18%. 뭐 근데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 한 2달 동안 많이 깨진 개인 투자자들은 40% 50% 깨진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사람에 비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많이 엄청나게 깨진 건 아니고 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이제 줄 타이밍인데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지금 좀 늦거든요, 움직임이. 네. 예,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이면서 이제 카메라, 자율주행차 이런 섹터들인데 지금 네. 얘도 이중바닥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네. 추가 매수는 하실 거면은 지금보다는 아까 전에 네. 이제 파트론처럼 이런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추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대략 한 아무리 못해도 2,800원에서 2,900원 정도는 갖다 놓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IT 부품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네. 덕산 네오룩처럼 막 이쪽에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근데 지금 네. 아쉽게도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가 힘을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케미시스는 거기에 그렇게 막 엮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아. 네, 막 엮이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케미시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한 3,000원에서 3,000원도 가능한데 3,200원까지는 지금은 쉽진 않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캠시스가 3,200원 올라가면 예. 후성도 14,000원 가요. 아, 후성도요. 네, 섹터도 틀린데. 그러니까 아, IT주들이 저런 애들이 그렇게 가면, 왜냐면 얘는 수급은 좋거든요, 더. 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도 가면 얘는 못 가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T 유품 전반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후발주도 수급 꼬이는 애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기본은 2,800원, 2,900원은 가요. 아, 2,800원이 좀 고양 가는데 그럼 더 그렇죠. 이제 내려가지는 더 내려가는 부분은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거의 바닥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3,200원대 물려 있으니까 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글로 가려면 그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IT 유품주들이 폭등세가 나와야 돼요. 막 쫙쫙 네. 올라가 주면, 그러면 얘도 3,200원으로 가는데 그렇지 아, 못하면 2,900원 정도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 아. 그래서 아직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는 네. 이렇게 양봉 2,700원을 뚫는 양봉이 네.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서 질문을 주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2,900원에서 3,000원 혹은 3,100원까지는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한정 KBG 있어요. 한전 KPS. 예. 자, 한전 KPS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아니 저기 살라고 그러는데요. 아, 살려고. 예. 자, 단기로 하시는 거 아니고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뭐. 아, 상관은 없으세요? 뭐 회사가 전혀 그런 걸 볼 줄을 몰라가지고 아, 자, 재무구조나 이런 회사가 튼튼한가. 회사는 괜찮아요. 과거서부터 한전 KPS는 원래부터 회사가 괜찮았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탈원전을 하면서부터 해서 실적이 그렇게 딱히 좋아지진 않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적들을 보면 단기 순이익은 내고 있는 회사로서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린이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죄다 이렇게 쭉쭉쭉 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계속 탈원전을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원전을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런 이슈를 받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 그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꼬여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 계속 요 가격 내에서 27,000원, 28,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사도 망할 회사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올해 하반기에서는 뭐 32,000원 이상은 갖다 놓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매수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우리들 수 브레인 우리들 휴브레인 14,300원이요. 14,300원. 네, 우리들 휴브레인. 자, 비중은요? 5%라고 그러는데 저희 신랑이 5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와서 밝혀가지고. 아, 이제 와서? 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쫓아냈어요. 그러신가요? 자, 14,500원.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추가 매수하기도 지금 제약주들이 워낙 약해서. 그래서 우리들 제약하고 물타기를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휴브랜드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들 제약, 지금 제약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차트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몇 개월이 빠졌냐면 지금 1, 2, 3, 4, 5, 6, 7개월 동안 빠져 있는데
네.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하고 누르는 애들은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갈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미리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러니까 모난정이 두드러 맞는다고 먼저 여기서 그러니까 자금이 지금 뭐 대충 한 100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땡겨줘야 돼요. 얘를 땡겨주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을 땡겨주고 한미약품을 땡겨주고 해서 다른 제약주들이 급등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제약주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 막 증권가에서 이제 막 제약주 안 하면 안 된다. 제약주면 소외받는다. 지금 벌써 제약주들 바닥에서 지금 300% 갔는데 후발주들 나올 거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약주를 막 하려고 막 노릴 때 있죠. 네. 이미 벌써 움직이기 전에 이미 벌써 그걸 다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들 다 물려가지고 지금 한탄하고 지금 괜히 제약주를 건드려가지고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종목들이 이제 제약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은 이제 딱 제약주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쪽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은 지금 지분율이 보니까 지분율이 나오는 게 없네요. 지분율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편 중에 있다. 뭐 안마의자, 매트리스, 위생용품, 건강용 뭐 등등등등 뭐 의료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들도 지금 증거금 100% 종목들 보니까 실적들도 별로일 것 같아요. 느낌만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흑자 전환은 했네요. 다행히도. 네. 근데 아직은 이거를 막 추가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뭐 역전을 해보자라는 느낌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냥 보유만. 그냥 계속 가져가요. 예, 그냥 계속 보유는 하세요. 그리고 흑자 전환 했으니까 뭐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거예요. 그래서 네. 바닥에 있다가 또 다시 어느 순간에서는 이러고 있다가 또 올라갈 때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제약주를 만약에 방송에서 지금은 소비주하고 그 IT 부품 야폭과대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제약주를 해야 된다 노래를 하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 질문을 꼭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고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14,500원 좀 심하다. 그렇죠? 네. 예, 한 7,500원, 5,000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100에서 150%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이게 7,500원 가면 700% 정도, 600%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4, 500% 올라야 되나? 하여튼간 너무 많이 4, 500%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보유만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정밀화학이요. 롯데정밀화학. 자, 혹시 TV를 켜셨다면 TV 소리를 줄이시거나 TV를 소리를 좀 주시고 소리를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매수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57,500원에 10%입니다. 57,50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자,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얘도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은 어제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조금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다가 자, 이렇게 물려 있다가 올라오면요. 근데 크게 물리진 않았었네요. 한 대략 한 13%, 10% 정도 밀려 있다가 올라온 거죠? 네네. 버틸만은 했을 것 같은데 한 6만 원 정도 부근으로 오게 되면은 절반에서 절반 이상 한번 팔아주세요. 6만 원은 가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익 날 때 좀 팔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박스권이라서 지금 매수 가격이 여기가 좀 불리해요. 지금 보면은 저점 라인이 5만 원 근처까지 찍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매수 가격을 다시 52,000원, 5만 원 쪽으로 낮춰서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고 수익으로 올라오면 6만 원 근처니까 뭐 5만 8,000원, 5만 9,000원, 6만 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한번 팔아주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5만 2,000원대. 네.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대형주기 없어요?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고 지금 유화주들도 정유화학주들도
계속 흐름들이 강하고 좋아서 그렇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소외받거나 뭐 급락 나와서 뭐 그렇게 크게 곤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 6천 원 정도 오면, 아니 5만 2천 원. 6천 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다른 거 갈아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매도하고 다른 걸 갈아타겠다. 근데 이게 내려오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렇죠. 내려오기 뭐 하루 만에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얘가 내려오면 얘를 다시 들어가면 되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점검 잠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시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IT 부품 관련주인 파트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1.84% 오르면서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시장도 점검을 해보면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락 전환한 코스피는 계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상승 반등까지는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주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또 오늘 시청자분 중에서 최근 종목들 분명히 다 쭉 오르고 있었는데 제가 사자마자 하락합니다. 어느 포인트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정수 위원님, 매수 포인트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과거의 시장 흐름에서 매매를 할 때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섹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대충 잡아도 2차 전지가 강할 때에서는 2차 전지 아무나 잡으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봉이 뜨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잡거나 몇몇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정하지 않고 그냥 종목의 섹터가 좋아서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 오늘 샀는데 빠져도 내일 알아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도 종목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는 것만 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이게 예전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라고 지금 아리송 거리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쉬울 때에서는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양봉 나오는 거 대충 건져도 수익 납니다. 근데 지금은 차별화 장세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좋으면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도 천냥봉이 뜨는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한데 사실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게임주들이 오히려 지금 대충 잡아도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개 종목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게임주 보면은 지금 게임빌 지금 게임빌 굉장히 강하죠. 게임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에서 물론 지금 결과론입니다만 한 달 동안 내에서 게임빌 그냥 눈 감고 아무 데서 잡았어도 수익이 나요. 왜냐면 지금 고점이 있으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무데 뭐 음봉에 잡든 양봉에 잡든 고점에서 잡든 그래도 수익이 납니다. 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게임주의 흐름들이 지금 게임빌도 지금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W게임주도 오늘 폭등세 나왔습니다. W게임주 폭등 나오고 그다음에 조이맥스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엑토즈 소프트 이것도 오늘 바닥에서 오늘 천연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움직이고 있고 넷마블 바닥에서 움직이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 게임주 뭘 하나 줬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넷마블이었네요 그렇죠 넷마블 여러분들 바닥에 있을 때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 기억이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10조짜리 종목 이런 위치에서 공략을 하면은 이게 손실이 나겠느냐 그렇죠 지금 수익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CJ ENM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 근데 비슷한 포인트인데 봐봐요.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분. CJ ENM도 비슷한 포인트거든요. 얘는 안 가요. 왜? 지금 영화 산업이 안 가니까. 게임 산업이 가니까 게임주들이 가니까 거기에 엮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줄을 잘 타야 돼요. 종목들의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줄을 잘 타야지만 승진해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CJ ENM도 그리고 지금 이쪽에 흐름들이 약하다 보니까 별로 안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지금 이중바닥형 나오면서 이거 지금 게임주들이 은근슬쩍 좀 강하기는 한데
자,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게임줄이 강했고 일부 IT 부품들이 강했는데 뭐 계속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덕산 네오록스 계속 강하죠. 그리고 원익큐브 정치 테마주로 엮였다라 그러는데 회사 자체에서는 우리 엮이지 않았, 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아니다라고 공시를 내놨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 아닌 걸로 그러면은 급등한 이유는 결국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은나노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 움직여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화전자 바닥에서 이미 벌써 10% 넘게 14%, 15%, 17% 거의 20% 좀 준하는 수익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잘 버티죠. 그리고 후성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7, 8% 내지는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ICD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상승 후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승 후 횡보한 다음에 다시 튄다라는 얘기예요. 그 튀기 위해서 왜 그러면 상승 후 왜 횡보를 하느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단기 물량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물량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횡보를 하는 건데 횡보를 하고 또 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렇게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 이미 바닥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지만 그 종목들이 또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급락이 없다. 급락은 없는데 그럼 어느 종목이 움직이느냐? 지금 소비주들, 게임주들도 소비주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억눌렸었던 그 컨택트 관련주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소비주들이죠. 그래서 소비주들 쪽에서 게임주들이 지금 그 중국 소비주 쪽으로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먼저 이쪽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IT 부품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오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거면서 급락은 없을 겁니다. 종목별 강세로 계속 펼쳐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론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IT주들이 조만간에 강세를 한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덕산 네오록스, 하나머티리얼즈부터 해서 몇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특히 후성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도 있지만 2차 전지보다는 지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그래서 지금 유럽의 탄소세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그 안이 정해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해 가지고 뭐 KC코트렐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도 7월 전에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공식 첫 기자회견을 처음 한다라 그래서 비공식 말고 공식적으로 그럼 얘기 나올 게 뻔하죠. 또 뭐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백신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뭐 관련주들 계속 잘 보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IT 부품주들이면서 신재생 관련주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같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들을 갖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23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죠. 그래서 이슈들 좀 살펴보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인데요. 코스모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자, 바로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줄 때 여기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요날 3월 15일 날에 그 뭐 희귀금속 뭐 중국에서 이제 제한을 거니까 코발트도 이제 희귀금속으로 들어가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죠. 근데 거래량이 작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릴 때 여기서 열심히 팔아줬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주면 박스권에서 시장이 급등을 하면 만약 지수가 3,500, 뭐 3,700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으면 굳이 안 팔아도 돼요. 왜냐면 옆에 있는 벌써 종목들이 벌써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3,000원, 12,500원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팔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박스권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제 저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200원에 지금 갖고 있는 분은 다시 이번에는 13,000원 쪽보다는 12,000원 쪽으로 반등 주게 되면 그때서는 어느 정도 좀 잘라버리는 게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2차 전지들을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피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내년서부터는 2차 전지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반등을 주면 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통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